알고 보는 미술의 이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 잡지와 광고 포스터 디자인의 시초를 만들고 20세기 초 미국의 새로운 스타일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보여준 J.C. 레인데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인데커를 지난 시간에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 분위기를 조금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J.C. 레인데커를 멘토로 두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노먼 록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레인데커가 광고 포스터 디자인의 시초를 만들었다면 록웰 같은 경우는 미국 중상층의 생활을 굉장히 친근하고 인상적으로 묘사한 작품들로 유명해요. 록웰 역시 이제 그 레인데커처럼 Saturday Evening Post라든가 이제 포스트와 많은 작업을 함께 했고, 그 외에 약 40가지의 책과 잡지 회사 등에서 표지를 하고 4,000여 장의 다작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커리어 초창기에는 되게 낙천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미국 중상층을 너무 이상적으로 그린다는 이유로 평론가 사이들에서 이제 부르주아 또는 키치 미술이라면서 되게 작품을 낮게 평가했대요. 근데 이후 이제 록웰이 이제 사회 비평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을 하는데, 그 후로 이제 평론가들이 좀 더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좀 훌륭한 상까지 받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에는 그의 초창기 작업부터 이후 작업들까지 보는 시간들일 텐데요. 보신 적 많을 법한 그림들을 조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작품들인데 굉장히 사진 같지만 이게 뭔가 평소에 볼 수 있을 법한 장면들을 되게 묘사를 되게 잘하는 그런 작가예요. 이런 작품들 말고도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를 작업할 정도로 되게 유명세를 탔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젠하워라든가 존 F 케네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둘, 갑자기 닉슨하고 존슨 대통령인데, 이게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 예를 들어 닉슨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이제 2 얼굴을 그린 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진 않고 아무래도 안에 이제 사파로 들어가다 보니까 몇 가지의 얼굴 표정이 있는 게 있어요. 노먼 록웰은 1894년 2월 3일 뉴욕에서 자비스 록웰 시니어와 앤 메리 록웰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이미지는 그 같은 해 5월 10일에 발행된 뉴욕 일러스트레이티드 뉴스인데요. 이게 조금 독특한 것 같아서 찾다 보니까 좀 재밌어서 제가 같이 넣어드렸고요. 스타일을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레인데커가 좀 활동할 때쯤인데, 그때와도 그 레인데커 스타일하고도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1894년의 뉴욕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뉴욕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이 있죠.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록웰은 만 14세에 현재는 뉴욕 스쿨 오브 아트라고 불리는데 체이스 아트 스쿨에 진학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미술 수업을 받다가 2년 후인 1910년에 The National Academy of Design에서 교육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Students League로 가서 왼쪽이 이제 토마스 포거티라는 일러스트레이터고요. 오른쪽이 조지 브리즈맨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교수에게 이제 사사를 받습니다. 포거티를 통해서 록웰이 첫 커미션 작업을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 브리즈맨 이 분을 통해서 테크닉하고 해부학을 배워서 이후 록웰의 경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참고로 조지 브리즈맨은 이런 해부학을 되게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 사람이 만든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사람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손 모습이라든가 이런 프로포션 같은 거를 이제 할 때 이 사람 거를 많이 이 사람이 뭘 그렸는지 찾다 보니까 커버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아는데? 이러면서 내가 쓴 거네? 이러면서 막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엄청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뉴욕에서 일러스트를 이렇게 이제 아트로 그러니까 이 일러스트레이터도 이제 하나의 작품 그러니까 화가랑 같은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런 운동 같은 게 좀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락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첫 작품, 그러니까 브레이크스루를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책 표지 디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카일 H 클라우디의 그림인데 이거를 이제 락웰이 이제 뭐 폰트나 이런 거를 같이 한 것 같고요. 이거 작품, 이 표지를 했을 때가 만 18세였다고 해요. 이때가, 네, 그쵸. 만 18세에 자기 책 표지가 나온 거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에 이제 보이스 라이프 매거진의 스태프 아티스트로 취직을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포가리가 추천을 했다고 해요. 이 보이스 라이프 매거진은 미국 그 보이스카우트에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홍보 매거진인데요. 그 매달 표지랑 잡지 안에 들어가 일러스트를 작업하는 조건으로 매달 $50를 받았고요. 1년 후에 만 19세의 아티스트 디렉터로 승진을 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아트 디렉터로 일하면서 매거진의 표지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첫 잡지 표지는 취직한 해 1913년에 발행이 됐는데 그게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 같은 해에 만들어졌던 같은 해에 이제 만들었던 8개예요. 1913년에. 이제 이후에 계속 보이스 라이프랑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랑 계속 그러니까 활동을 하긴 해요. 21살에 락웰은 가족들과 함께 뉴 러시아로 이사를 합니다.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네긴 한데요. 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레인더크 형제를 포함해서 여러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살던 곳이에요. 이사 후에 락웰 같은 경우는 그 클라이드 포스 못 읽겠어요. 어떤 카툰니스트가 있는데 그 카툰니스트와 함께 스튜디오를 차려서 여러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그 카툰니스트가 그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 연재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1916년에 락웰은 첫 커버를 작업하게 됩니다. 그 같은 해에 총 8개 커버를 작업하게 되고 이후 락웰은 총 47년 동안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랑 작업하면서 323장의 그러니까 표지 커버를 작업하게 됩니다. 이거가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죠. 이거가 그 해에 이제 같이 일하게 된 1916년에 나왔던 표지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리얼리스틱하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이렇게 좀 비은 것도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져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같은 해에 나왔던 다른 작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디테일이 조금 더 제 기준에는 조금 이렇게 더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는데요.